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이며 단 한 해도 손해를 본 연도가 없다는 단타왕제의 포지션 변화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26년 2분기 기준으로 13F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드로켄 밀러가 많이 산 주식 탑5 안에 코인 주식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의외여서 이번 영상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개인적으로 코인을 사고 판 적은 있지만 코인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가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을 코인 주식을 13F 공시를 통해서 포지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헤지펀드의 전설이죠.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최근에 인텔이다, 마이크론이다 이런 반도체 주식을 좀 많이 팔았고요. 비트코인 채굴주 4종목을 신규 대량 편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4개 종목은 비트디어, 라이엇, 헛팔, 아이렌까지가 포함이 됐는데요. 참고로 이게 조금 산 게 아니라 비트디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매수 종목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한 95개 정도를 샀거든요. 그중에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나 많이 샀습니다. 한 6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를 최고점 근처에서 전량 매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거의 정말 2분기가 최고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37만 원, 300만 원 근처 갔던 게 바로 2분기 말쯤이었는데요. 이때 들고 있는 모든 반도체를 집어 던지고 그 중에 일부로 채굴주 겸 AI 주식을 일부를 대거 편입을 했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주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야,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곳에서 하이퍼 리퀴드라는 알트코인 아시죠? 그거를 매집하는 기업, 이름이 하이퍼 리퀴드 스트래테지인데요. 이 주식을 2,300만 달러나 보유를 하고 있소라고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 주식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하이퍼 리퀴드보다도 훨씬 작은 시총이 1.3조밖에 안 되는 주식인데, 요거를 2,300만 달러 샀으면 굉장히 많이 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저는 하이퍼 리퀴드의 매력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기관들이 유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바이백을 하든지 주주 환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독보적인 게 바로 하이퍼 리퀴드였다. 특히나 탈중앙화 거래소의 독보적인 거래량 그리고 뭐 수수료의 한 97%를 다시 자기들 코인을 사는 데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 때문에 좀 많이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드로켄 밀러의 코인 포지션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 이번 분기에 새로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디어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6,500만 달러 정도를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도 1.24%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헛팔, 하이퍼리퀴드, 라이엇, 그리고 아이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00만 달러 정도에서 그래도 이거 다 합치면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2.9% 정도 됩니다.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샀다. 코인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만 좋아한다면 왜 순수 100% AI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채굴 겸 AI 데이터 센터, 발을 걸친 것들 4개 종목만 샀었죠.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주식을 안 샀을까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큰 미래를 알고 있다면 정말 순수 정통 AI 데이터 센터, 뭐 네오 클라우드 이런 주식이 많거든요. 들어보셨겠지만 코어위브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최근에 막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네비우스도 있고 수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드로켄 밀러는요. 이 주식들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유도 안 했고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즉 지금 처음 채택을 했는데 굳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업종 변경을 한 친구들만 샀다.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꼭 먹고 알 먹는 그의 의도된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업종 변경이 뭐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AI PC방 하다가 거기서 모니터만 들면 스터디 카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기에도 미래 AI 필수 자산 중에 하나가 전력이거든요. 전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그중에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주식으로 한다면 일단은 안전하죠. 뭐 약간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지금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이것도 사고 싶고 거기에 비트코인 채굴 이거는 안전하거나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죠. 수익을 볼 수 있진 않지만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캐시카우 역할 겸 비트코인 저평가 이 상승분까지 먹겠다. 양다리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잘 나가는데 AI PC방이 잘 나가는데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언젠가 끝날 수도 있겠죠. 수틀리면 아 좋아 AI가 좀 주춤할 수 있어. 그럼 PC방에서 스터디 카페로 업종 변경이 되는 심지어 저평가인 그런 비트코인 채굴 겸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동시에 4개를 샀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머리를 잘 썼다.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돼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사팔의 전설이니까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잖아요. 기막히게 뭔가를 고점에서 팔고 뭔가를 새로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전망도 중요하겠죠. 이분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 건가? 26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올수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3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한 55%가 급증을 했다. 본인의 자산 가치도 늘었을 거고요. 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겠죠. 즉, 미래를 강세로 보고 있는 전망은, 매크로 전망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유 종목도 70개에서 95개니까 아, 허겁지겁 뭔가를 많이 샀구나. 물론 판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판 거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강세인 건 알겠어. 근데 많이 판 게 무엇일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만, 뭐 굳이 막 주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했는가?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인텔 마이크론만 판 게 아니고요. 브로드컴, 뭐 레티스 세미컨덕터, 코이히런트 등등 반도체로 난다긴다 는 것들을 모두 2분기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다. 꽤나 많이 판 거죠. 정말 많이 팔았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많이 올랐기로 유명한 브로드컴입니다. 무려 6천만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요걸 미련 없이 다 던졌다. 그러니까 금액만으로 보면 브로드컴 판 금액을 비트디어로 아까 그것도 한 6천만 달러 좀 넘었거든요. 그렇게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구나. 어떤 반도체를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집어던졌다. 제가 한번 차트상에서 나타내 봤는데요. 앞선 아까 그 5개 종목을 제가 뭐 마이크론이든 인텔이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까만색 선 사이 있죠. 요게 26년 2분기입니다. 즉, 이 까만 선 사이 어딘가에서 팔았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기존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이 근처 어디에선가 팔았을 것이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다 6월쯤에, 6월 말쯤에 그 고점을 차지하고 있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 드로킨 밀러는 대략 이 매도 구간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거뒀을까? 뭐 정확히는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못해도 70%에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참, 이분은 세계적인 치고 빠지기의 달인이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기 고점에 치고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단기 고점이라 했냐면요.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정황이 아까 있었죠. 왜냐하면 타 업종이나 다른 베팅액이 늘어서 매수 종목도 늘었고 전체 포트폴리오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고점이 최종 고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 고점 어딘가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반도체를 빠졌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전략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판돈 이상으로 사실 더 샀잖아요. 많이 산 것들이 무엇일까? 아마도 저평가의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순환매를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평가 혹은 순환매입니다. 정말 재미없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의 수혜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거겠죠. 일단 가장 많이 산 건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요새 누가 좋다고 사신 분들 전혀 없죠.
근데 빅테크를 많이 샀다. 특히 아마존의 지분은요. 1분기 대비해서 11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1분기 아마 굉장히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10배 이상 샀다. 게다가 아마존의 콜옵션도 2배 이상을 샀고요. 구글도 꽤나 많이 샀다.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2억 4천만 달러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아까 코인도 많이 샀는데 그거의 2배 정도를 빅테크에 집중을 했다. 왜냐면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순환매 얘기도 많이 했고 월가에서 순환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았구나. 특히나 금융, 대형 은행으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시티나 골드만삭스도 많이 샀다라고 하고요. 지수 옵션을 보더라도 미래 전망은 강세에 베팅을 하는구나. S&P 500이나 러셀 2000이나 강세 콜 옵션을 신규로 매수를 했다. 증시 전반에 대한 강세 베팅은 포지션은 갖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인프라, 뭐 채굴 주식 사실상 하나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5개나 편입을 신규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사면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넣었다. 이게 이제 많이 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설이니까 사자마자 올랐을까요? 아니면 물렸을까요? 이거는 우리랑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코인들과 같은 방향일 코인 채굴주나 뭐 하이퍼리퀴드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 아무리 천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절 구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익절을 할 수가 없다. 물렸거나 기다리거나 뭐 아니면 손절했거나 뭐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코인에 대한 코인 뭐 채굴주나 하이퍼리퀴드 주식 5개를 이렇게 선을 갈라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으로 나눠 놨는데요. 매도는 아직 한 게 확인은 안 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수 구간은 확실합니다. 이때 어딘가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매도를 만약 했다면 글쎄요, 이게 익절 구간이 보이시나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이 분석 업체에서 오른쪽 보시면 뭐 여러 그 추정 수익률을 써놨는데요. 그냥 죄다 마이너스고 특히나 아까 가장 많이 샀다는 비트디어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30%, 많게는 마이너스 43%까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룹 내에서 즉 드롭캔 밀러 사단에서 최악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뭔가 뭐 손절을 하더라도 이걸 다시 뭔가로 만회를 해야 되는 즉 익절 구간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가장 많이 샀다는 알파벳과 아마존의 포지션 차트를 제가 나타냈는데요. 위에가 구글이고 밑에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사이가 26년 2분기에 매수를 했다고 아까 13F에 나왔었죠. 뒤에 매도를 했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이 매수를 해서 지금 뭐 3분기 뭐 언젠가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익절 구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즉 지금은 코인도 그렇고 뭐 알파벳 구글도 그렇고 많이 사긴 했는데 익절 구간을 찾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의 철학이나 스타일대로 본다면 이분은 매크로를 중시하거든요. 즉 멀리는 1년에서 한 18개월 뒤까지 내다보면서 매매를 하고요. 단타를 치고요. 보통은 1년 내에 승부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건 3년까지 끌고 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보통은 1년 내에서 유연하게 승부를 하는 편이다. 이게 그의 철학이고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즉 4개 분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분의 수익률이 그래도 플러스 20%가 넘어갑니다. 이 난리 중에서도 사팔로 20%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30%에 못 미치지만 괜찮거든요. 앞으로도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도요. 대량으로 최근에 새로 매수한 종목들은 익절 구간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물리면서 사면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혹시 뭐 손절이라도 있다? 근데 가장 많이 샀는데 손절? 아마 다른 걸로 더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겠다. 즉 스탠리 드러큰 밀러조차도 이게 지금 익절 구간이 안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최근 드러켄 밀러의 포지션을 본다면
반도체 등 과도한 상승 종목은 매도를 하되 코인 채굴 경, 네오클라우드 주식, 빅테크, 금융 등 이런 업종으로 매수 금액이 좀 더 커지면서 대세 상승을 기다리는 포지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분은 장기 투자자들처럼 물리면서 기도 매매를 하면서 뭐 기다리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익절과 손절도 과감하게 치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런 그의 최근의 선택이 향후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